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기상 앱을 보니까는 공기 네.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황사 또 미세먼지 소식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궁금증도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와의 차이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황사는 어디서 불어오는 건지 또 없앨 수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황사가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네. 맞으시고요. 네. 황사라는 게 이제 대륙에서 떠다니는 그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불려 올라간 모래먼지들이 멀리까지 날아가다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보통 황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주로 봄철에 이제 중국이나 몽골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가 섞여서 날아오게 되는데요. 심할 때는 이렇게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햇빛이 흐려지면서 노출된 지면이나 지물에 이렇게 흙이 쌓이기도 하고 흙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보통 중국이 이제 황사 발생지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 몽골 황사의 경우에는 높이가 100m 이상 치솟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속 수십 미터에 달하는 태풍급의 어떤 모래바람이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수천 킬로 정도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면 그래요? 영향권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이렇게 지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편서풍이라는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네.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이 되고 또 멀리는 이제 일본이나 태평양 연안까지도 영향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이 사막이 낮은 지역에 있지가 않아요. 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만나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황사는 미세먼지와는 다른 건가요? 우선은 그 미세먼지랑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제 발생 원인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사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지대의 흙먼지가 주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중금속이라든지 우리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제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인위적인 화학물질이라는 점에서는 자연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냐라는 네.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분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는 이제 그 칼슘이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토양 성분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네. 미세먼지는 질산염이라든지 암모늄, 황산염 같이 이제 유해 성분들, 금속 화학물들이 섞여 있는 먼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자 크기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작은 입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황사는 그보다는 약간 더 큰 한 2배 정도 되는 2배.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사가 보통 보면 하늘을 누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황사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토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칼리 성분, 이제 석회질의 알칼리 성분들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비를 중화시키는 어떤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이제 순기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바닷물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플랑크톤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호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뭐 그 건강에 악영향이라든지 이게 그 먼지가 노출될 때 중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네. 사실은 안 좋은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섞여 있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몽골이나 중국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황사의 원인이 되는 지역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사막화가 더 가속화되는 문제 이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막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온난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100년간의 세계적으로 전체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70년 동안 몽골 지역만 따져보자면 2.1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제 고온이 빨리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더욱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심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몽골 지역의 경우에 이제 숲이 사라지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황폐화된 숲들이 이 지역을 이제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좀 보완해 보겠다라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막화를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목축인데 우리가 그 몽골 보통 이제 유목의 나라라고 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가축들 사육과 함께 이게 몽골산 캐시미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염소 사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염소가 사실은 초지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동물입니다. 이게 먹이를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네. 발굽이 날카로워서 어린 싹들을 다 이제 좀 죽이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목축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광물 자원이 여기 많다 보니까 네. 광산 개발이 요즘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의 경우에 이제 중국에 싼값에 이런 광물들을 수출하면서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원인들을 좀 제거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이런 그 황폐화되는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온난화 혹은 과도한 목축 그리고 광산 개발로 인해서 실제 몽골의 전체 면적의 76%가 사막화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강이나 뭐 호수가 말라가는 현상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네. 나날이 갈수록 네. 조금 더 그 문제가 많이 몸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황사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호흡기는 물론이고 예전에 산성비 그 황사 때문에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네네. 있었는데 이것도 진짠가요? 네, 황사에 노출되면 우선 이제 호흡기 질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기침이나 뭐 재채기나 콧물 가래 같은 증상들이 이제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경우에 특히나 기능이 감소하는 문제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 좀 드시면 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 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황사 먼지가 실제로 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황사 산성비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까지는 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는 입자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미세먼지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 나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이제 깊숙이 침투를 해서 네네.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유해 물질에 섞여 있는 비율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흡수되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은 뭐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황사의 경우에는 이 먼지나 모래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눈이나 점막 그 코에 좀 더 자극을 주는 것들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사에는 사실 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성분들이 거의 이제 혼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유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혼입돼 있다고 한다면 마스크를 좀 더 잘 네. 써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사도 예보가 있잖아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황사 정보를 제공하고요. 읍면동 단위로 일일 4회 기상 통보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유입 경로라든지 유입 시점 그리고 황사의 강도를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 내에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단위 면적당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이것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예상될 때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는 네. 것이 좋겠죠. 옅은 짙은
짙은, 매우 짙은 이렇게 황사 단계를 이제 강도를 다르게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나 생활정보, 건강생활정보들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이 뭐 수치보다도 이런 정보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생활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예보를 보면 요즘은 미세먼지 많이 확인하시고 또 봄에는 황사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오존에 대한 경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거고 또 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차이는 있습니다. 날씨 정보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요즘은 또 세분화돼서 대기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아마 일상생활에서 어떠할까 영향을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농도 수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치화된 농도 수준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 보통 뭐 좋다 나쁘다 혹은 보통이다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야외 활동이나 이런 데 좀 참고를 하신다든지 또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는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호흡기 질환에 좀 취약한 계층들에서는 좀 보호자들의 주의도 같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기 상태가 안 좋을 때 건강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게 또 한참 챙겨 다녔던 게 언제인지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네, 이게 장기간 노출될 때 우리가 건강 영향이 누적돼서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이나 이제 얼굴에 먼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좀 위생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해주셔서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신경 써주시고 근데 워낙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피해 호소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몽골에서 관련된 대응들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수준이 격차가 좀 생기다 보면 산업화를 위한 그 노력들을 후발적으로 하는 국가들을 네. 제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제적인 공조나 협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이나 몽골과 이런 그 대기질에 대한 교류 협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부터 특히 중국과 같이 맑은 하늘 만들기라고 해서 청천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황사 발원지나 주변 지역의 경제적인 규제 이런 것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재정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륙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 영향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지속하시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텐데 국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노후 경유차라든가 화력 발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작은 노력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질 예보도 좀 잘 챙기고 먼지 줄이는 노력하면서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씨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올봄에 유독 더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까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좀 잘 챙겨 먹게 되면 입맛도 살리고 또 더위로 떨어진 체력을 잘 지킬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은 부추, 무기질이 풍부한 양고기, 냉한 성질을 가진 가지,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는 더덕 등인데요. 네. 입맛도 살리고 또 기력 보충하는 식품들로 미리미리 여름 오기 전에 체력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 보충도 잘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